뉴욕주 예비선거가 오늘 실시됐습니다. 맨하탄 교통 혼잡세 도입이 연방정부의 최종 승인으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연이용 궂은 날씨로 인해 뉴욕과 뉴저지 공항들의 항공편 지연과 취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내 난민 수용자가 보수에 수용된 노숙자 인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특급 호텔에 사는 것과 같은 특별한 라이프 서비스. 365일 24시간 언제나 가까운 메디컬 서비스. 운동과 휴식, 그리고 열린 소통의 공간. VL 루이스트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문의 전화 1811-999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11월 본선거에 출마할 정당별 후보자를 선출하는 뉴욕주 예비선거가 오늘 실시됐으며 뉴욕시의원 예비선거에는 한인 후보 4명이 도전했습니다. 예비선거 당일인 오늘 투표소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됐습니다. 예비선거에 출마하는 주요 한인 후보로는 우선 크리스토퍼 배 후보가 뉴욕시의원 19선거구의 민주당 본선행 티켓을 놓고 토니 아벨라, 볼 그라지아노 후보와 3파전을 벌였습니다. 19선거구는 한인 유권자가 많지만 백인 비중이 절반을 넘어 한인들이 시의원에 도전했다가 석패한 경험이 있는 곳입니다. 퀸즈, 오클랜드 가든, 베이사이드 힐스, 프레시메도 등을 포함한 23선거구에선 현역인 린다리 시의원이 스티브 메하르, 루바이아 라만 후보와 겨뤘습니다. 26선거구 예비선거에선 한인 후보끼리 맞붙었습니다. 줄리원 현 시의원이 재선에 도전하며 헤일리 김 전 민권센터 주택정의활동가가 첫 출마했습니다. 이외 주목받는 예비선거로는 유권자 54%가 아시안인 브루클린의 43선거구, 퀸즈 검사장 민주당 예비선거 등이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 선관위는 예비선거를 위한 지난 9일간의 사전투표 기간 총 44,611명이 투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퀸즈에서 14,355명이 투표해 사전투표가 가장 많았으며 브루클린 12,230표, 맨하탄 1,648표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맨하탄 교통 혼잡세 도입이 연방정부의 최종 승인으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연방고속도로 관리구 FHWA는 26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제출한 맨하탄 교통 혼잡세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최종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정부 승인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서 맨하탄 교통 혼잡세는 이르면 내년 봄 시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뉴욕시와 MTA가 구성한 6인의 교통이동성 검토위원회가 통행료 산정과 면제 대상 등 최종 시행안을 결정해 FHWA의 허가를 받으면 맨하탄 교통 혼잡세는 현실화됩니다. MTA는 지난해 8월 맨하탄 교통 혼잡세에 대한 환경평가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최대 $23까지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MTA는 맨하탄 교통 정체와 대기 오염을 개선하고 뉴욕시 대중교통 시스템 지원을 위해 맨하탄 60가 남단 상업지구에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피크 시간대인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9에서 $23,
오프피크 시간대 평일 오후 8시에서 오후 10시 7에서 17달러, 야간 시간대 평일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주말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는 5달러에서 12달러의 교통 혼잡세 징수를 제한했습니다. MTA는 최종 시행 계획이 확정되면 이르면 내년 봄쯤 시행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당국은 맨하탄 교통 혼잡세를 통해 연간 10억 달러 수입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저지 등 뉴욕시 외곽 지역에서는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뉴저지를 지역구로 하는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 상원 의원과 조시 갓하이머, 빌 파스크렐 연방 하원 의원 등은 맨하탄 교통 혼잡세는 MTA 자금 마련을 위한 현금 수수 목적일 뿐이라고 강하게 반대했고, 빌 머피 뉴저지 주지사 역시 맨하탄 교통 혼잡세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이은 궂은 날씨로 인해 뉴욕과 뉴저지 공항들의 항공편 지연과 취소가 계속되면서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궂은 날씨로 인해 뉴욕과 뉴저지 공항들의 항공편이 대거 취소되고 지연됐습니다. 오늘 오전을 기준으로 뉴욕공항에서는 총 135편이 취소됐고 7편이 지연됐으며 라가디아 공항은 63편 취소, 16편이 지연됐고 존 F 케네디 공항은 총 21편이 취소, 31편이 지연됐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유나이티드 항공의 경우 약 300편이 취소됐는데 이는 항공사 전체 운항 일정의 1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많은 승객들은 지연된 항공편을 몇 시간 동안 기다리고서도 결국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휴가철이 한창이고 곧 다가오는 독립기념일을 맞아 항공편 수요가 많아져 대체 항공편을 받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항공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궂은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불안정한 대기는 다음 주까지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뉴욕시 내 난민 수용자가 보호소에 수용된 노숙자 인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일요일 기준으로 뉴욕시 내 난민 수용소에는 약 5만 명의 난민 신청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역 쉘터에 거주하는 노숙자 인구는 4만 9,700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중남미 국가로부터 몰려온 난민 신청자들로 인해 그 규모가 2배로 커진 것입니다. 난민 신청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 필수품을 지원해야 하고 노숙자 지원과는 다르게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도 없어 더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욕시는 현재 내년 봄까지 약 43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난민 신청자들을 다른 도시로 분산시키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에는 하루 평균 400명의 난민 신청자들이 들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8만 명에 달하는 난민 신청자가 유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지만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학생 4만 5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은 25일 학부모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무브의 소프트웨어 해킹으로 사회보장번호와 생년월일을 포함한 학생 수만 명의 개인정보가 최근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무브잇은 민간기업과 정부에서 문서와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해 사용하는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입니다. 지난 5월 무브잇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으로 해커들이 전 세계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면서 큰 혼란이 일었고 뉴욕시 학생들을 포함해 교직원과 교육 관계자, 서비스 제공 업체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데이터 유출에 영향을 받은 개인의 경우 사회보장번호, 학생 등록번호, 생년월일, 직원 아이디 등의 도난 위험이 있으며 학생 평가와 관련 서비스 진행 보고서, 학생 메디케이드 보고서 등 교육국 내부 기록을 포함한 문서 약 19,000개가 무단 접속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육국 관계자는 보안 취약 사항에 대해 인지한 후 몇 시간 내에 소프트웨어 패치를 실행하고 법 집행기관과 협력해 유출 정보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 여름 중으로 데이터가 유출된 개인에게 유출 사실을 통보하고 자신의 정보가 불법적으로 사용되는지 추적 가능한 신원 모니터링 서비스 액세스 권한을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선출직 공무원, 철도업계 관계자들이 어제 펜스테이션 재건축 계획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펜스테이션을 세계적 수준의 교통 허브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며 펜스테이션 수리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펜스테이션이 낙후됐고 매우 혼잡한 것이 사실이라며 뉴요커들이 더 나은 시설을 이용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펜스테이션 인근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무용 빌딩을 지어 세수를 통해 펜스테이션 재건축 자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 내 사무실 공실률이 좀처럼 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졌고 이 계획을 철회하도록 한 것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기존의 계획 대신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자금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권자 다수가 민주당과 공화당의 내년 대선 유력 주자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의 정신과 육체적 건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C 방송이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에서 20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가 바이든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만큼 충분히 육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데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답변도 55%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가 우려했고 심각한 우려는 44%로 집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걱정한다는 답변 역시 각각 60%, 58%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상 대결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9%의 지지를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 45%를 4%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여성과 18세에서 34세 유권자 라틴계, 흑인 유권자 사이에서 과반을 넘기는 지지세를 보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또 다른 유력 주자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가상 대결 시에는 두 후보가 모두 47%의 지지율로 동일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아시안과 흑인,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 사망자 증가율이 백인에 비해 훨씬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인종별 격차가 아주 크진 않았지만 미처 대비하지 못한 코로나19의 경우 인종별로 대응 수준이 달랐기 때문에 사망자 증가폭도 큰 격차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26일 센서스국이 발표한 인구 추정을 위한 팬데믹 이후의 도전과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미 전체 사망자 수는 18.53%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 반면 다른 유색인종 그룹 사망자 증가율은 이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2020년 히스패닉 사망자는 2019년 대비 43.93% 늘었고 아메리칸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 사망자 수는 36.7% 증가했습니다. 흑인, 아시안 사망자 증가율도 30%에 육박했습니다. 반면 백인 사망자 수는 16.38%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팬데믹이 이어진 2021년의 경우에도 히스패닉, 아시안, 아메리칸 인디언, 알래스카 원주민의 사망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2020년 전체 사망자 중 히스패닉 사망자 비율은 9%를 넘어섰는데 이는 2019년 7.4% 대비 1%포인트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 코로나19 타격이 특히 히스패닉 그룹에 컸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팬데믹의 인종별 타격이 달랐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지만 사망자 증가폭을 인종별로 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백인에 비해 유색인종의 건강보험 가입률이 낮은 경우가 많고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증상이 더 심각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미주지역본부가 여름을 맞이해서 한국으로 향하는 여행객들을 위한 여름맞이 특별 이벤트를 6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 실시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매년 봄, 가을 이외 트래블마트를 실시하는데 올여름 급증한 여행 수요를 반영해 여름 이벤트를 추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이벤트는 항공권 특가를 비롯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는 퀴즈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항공권 특가는 아시아나 미주 노선 항공권 할인 혜택입니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권을 최대 10%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경품 퀴즈 참여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에어팟 맥스, 아이패드, 인스턴트 카메라, 휴대용 배터리 등 여행할 때 유익한 푸짐한 선물도 증정할 계획입니다. 아시아나의 항공 스케줄은 LA, 인천 매일 2회,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매일, 호놀루주는 주 5회 운항 중입니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특가 항공권을 구입하는 고객들은 아시아나의 편리한 운항 스케줄로 한국행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 여름맞이 특별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미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화학 제조 기업인 3M이 미국 전역의 상수도 시스템에 13조 원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발암성 물질을 만들어 팔면서 수질을 오염시키고 인체에도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서 3M이 거액의 보상금 지불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이날 3M은 미국의 상수도 공급 업체들이 낸 소송과 관련해 103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수도 업체들이 문제 삼은 건 3M이 생산해온 과불과 화합물입니다. 과불과 화합물은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는 특성 탓에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발암성 오염물질입니다. 각종 생활용품부터 자동차, 반도체 등 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지만 암과 호르몬 기능장애, 간 손상 등 인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 물론 환경을 오염시키는 특성 때문에 각국에서 사용 규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3M은 이 합의금을 앞으로 13년에 걸쳐 미 전역의 상수도 수질 복원에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3M 측 변호인은 미 환경보청이 향후 3년간 요구할 수질 테스트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과불화 화합물을 탐지하는지에 따라 지급액이 최대 125억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M은 과불화 화합물 생산 중단을 요구하는 압력이 거세지자 지난해 12월 오는 2025년까지 이를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사 측은 이번 합의와는 별개로 과불화 화합물로 인한 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유튜브가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 시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3일 유튜브의 모 기업인 구글이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유튜브의 모 기업 구글은 직원들에게 플레이어볼스라 불리는 유튜브의 새로운 게임 서비스 제품을 시험해 보도록 요청했습니다. 테스트를 위한 게임으로는 공으로 벽돌을 부수는 아케이드 게임인 스택 바운스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게임 서비스는 PC 웹브라우저상의 유튜브 사이트뿐만 아니라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기반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대변인은 게임은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분야로 현재 새로운 것들을 시험 중이나 현 단계에서 발표할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서비스는 광고 매출 감소로 닐 모한 유튜브 CEO가 찾고 있는 새로운 성장 분야의 하나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올여름 백악관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 3자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북핵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려는 세 나라의 밀착에 중국이 막말까지 하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미국 입장은 어떨지 김수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미일 3국 정상이 오는 8월 말 워싱턴에서 회담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SBS와 만난 골드버그 미국 대사는 구체적 일정은 미 백악관에서 발표할 거라면서 이번 정상회담의 우선 의제가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바탕으로 한 북핵 위협 대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Our trilateral cooperation is to create a better synergy among the countries through our extended deterrence
to try to respond to these threats and provocations. 이어 3국 정상회담이 협의체 형태로 확장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 경우 중국과 러시아 관련 세 나라의 공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문제 같은 현안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Initially, that is focused on North Korea. We are generally doing more regionally and globally with our allies. And the trilateral aspect of it is to bring us all together as we address many common challenges.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한 성주 사드 기지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게 본래의 목적임을 강조했습니다. Which is to help defend the Republic of Korea against any missile threat from the north. That's what it's intended to do, and that's our way forward.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건 잘못이라는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South Korea has the absolute sovereign right to have the relationships with other countries that it wants. G7 회담에서 중국의 경제적 강압 행위에 맞서는 국제 연대가 구축됐다면서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한다면 미국은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G7, obviously, decided that there should be more work collectively on this kind of coercion and threats of economic retaliation. When you ask, will the United States be with Korea? Of course we will.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려는 한미일은 워싱턴 회담을 계기로 더욱 강하게 밀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뉴욕, 뉴저지 진출 25주년을 맞이해 고객 감사 대잔치를 진행합니다. 가까운 지점에 방문해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세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후원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일본 완성차 업체 혼다는 지난 23일 후방 카메라의 영상이 대시보드 디스플레이에 나타나지 않는 오류로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 120만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폐쇄됐던 뉴욕시 전철 내 화장실이 다음 주 18개 역에서 다시 개방됩니다. 도박 중독이 가장 심한 주 순위 조사에서 네바다주가 1위를 차지했으며 사우스다코타주가 2위, 몬태나주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 비자 거부율이 팬데믹 직전에는 8% 안팎이었으나 2021년 18%로 2배 이상 급등한 데 이어서 2022년에도 17.38%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가 시형 아파트 앞 등 53개 공공주택 부지에 173개의 전기 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파이자가 실험 단계인 알약 형태의 비만 당뇨 치료제 개발을 중단했다고 CNBC 방송과 로이터 통신 등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스웨덴의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가 탈선해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국의 66세 이상인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4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요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곳에 따라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1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6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30분입니다.
늦여름밤의 유색 보석, 유혹의 컬러스톤 세레나데가 뉴욕과 뉴저지에서 잇따라 울려 퍼집니다. 행사 전문업체 고베 주얼 그룹의 반지 천국은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홍산호 등 컬러스톤 외에도 이번 보석쇼의 주력 상품인 아코야 진주 등 다양한 진주 신제품을 준비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뉴욕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1층 특설 매장에서 6월 22일에 시작해 26일까지, 뉴저지 파인플라자 1층 특설 매장에서 6월 27일에 시작해 30일까지 개최됩니다. 이상으로 6월 27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